영수와 나는 겨우 한 달을 만났다. 30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과 사려, 깊은 행동은 내가 오랫동안 그려왔던 이상형 그 자체였다. 그의 입대 날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은 부대 앞 횡성, 한우 식당의 낡은 테이블이었다. 우리 영수, 잘 다녀와야지. 이모가 오늘 특별히 좋은 고기 준비했어. 식당 아주머니의 넉살 좋은 웃음소리가 어색한 공기를 잠시 누그러뜨렸다. 영수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고 있었다. 불판 위에서 치익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고기만큼이나 우리의 대화도 뜨거웠다가 이내 식어버렸다. 자기야, 나 군대 가도 우리 오래 갈 수 있을까?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연하지, 영수야. 겨우 며칠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 벌써 한 달이나 됐잖아. 내가 기다릴게. 걱정 마. 내 대답에 영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놓치며 와장창 소리를 냈다. 찬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지고 얼음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내 심장도 함께 내려앉는 것 같았다. 미안해. 손이 떨리네. 영수는 깨진 파편들을 황급히 치우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잠시 심호흡을 한 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각오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확신해 너와는 오래 갈 것 같아. 진짜야 그러니 나만 믿고 있어줘. 그 말에 나는 안심했다. 그의 불안은 그저 이별의 두려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그를 초조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나는 충격보다는 감동에 가까운 감정으로 그의 마지막 얼굴을 바라봤다. 그날 밤 나는 그의 든든한 말 한마디를 보물처럼 가슴에 품고 돌아왔다. 식당을 나서며 영수는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건넨 사탕 2개를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거 군대 가서도 생각날 것 같아. 오늘 이 순간. 나는 그의 말이 우리의 추억을 의미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에는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영수가 보내준 마지막 문자를 읽으며 잠들었다. 고마워.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꼭 기다려줘. 영수가 입대한 지 일주일 후 나는 그의 집 근처를 지나다 문득 그에게 주고 싶었던 편지를 발견했다. 미처 붙이지 못한 채 내 가방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었던 것이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우체통에 넣어줘야지. 나는 그의 집으로 향했고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김민정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순간 머릿속에 김민정이라는 이름이 스쳤지만 나는 애써 무시했다. 그저 가족이나 친척의 택배겠거니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군대 간 영수를 위해 면회 때 준비할 선물을 온라인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훈련소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검색하다가 문득 그리움이 밀려왔다.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을 되새기고 싶어서 지난번 그와 함께 갔던 횡성, 한우 식당의 리뷰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영수와 나는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해서 그날도 인증샷을 여러 장 남겼었다. 식당 페이지를 스크롤하던 중 나는 영수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사진을 클릭하는 순간 내 손가락이 얼어붙었다. 충격적인 건 그 사진 속 영수 옆에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가 바로 그 택배 상자에 이름이 적혀 있던 김민정이었다. 그들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내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
그 테이블에서 이게 뭐야? 분명 나랑 같이 갔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사진의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일주일 전, 우리가 헤어지기 이틀 전이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사진 밑에 달린 코멘트였다. 민정아, 2년 동안 못 볼 텐데 마지막 식사 맛있게 먹자. 사랑해. 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물컵이 깨지던 그날의 와장창 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이제야 그날 영수가 왜 그렇게 초조해했는지, 왜 손이 떨렸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았다. 내 손은 나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했고 나는 노트북을 집어 던질 뻔했다. 나한테는 오래 갈 것 같아라고 해놓고 다른 여자랑은 사랑해라고? 겨우 한 달 만난 나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나는 댓글을 더 읽어내려갔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오빠, 진짜 착해, 민정이 오빠 최고 같은 칭찬 일색이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커플처럼 보였다. 나는 당장 영수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그가 훈련소에 있다는 사실이 나를 묶어놓았다. 훈련병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 나는 분노를 사귀기 위해 방안을 서성였다. 벽에 붙여놓았던 우리의 커플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사진 속 영수의 미소가 이제는 거짓으로 보였다. 나만 믿고 있어 줘라고 했던 그 말이 이런 의미였던 거야? 다른 여자가 있으니까 나더러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리라는 거였어?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그 사진을 캡처했다. 그리고 영수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입력할 수가 없었다. 나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그 사진을 캡처해 영수에게 보낼까 수십 번 고민했다. 훈련소에 있는 그에게 편지로라도 따져 묻고 싶었다.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맴돌았다. 그런데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며칠 전 그와 함께 갔던 식당에서 무심코 챙겨왔던 영수증 한 장이었다. 그날 영수가 계산하면서 받았던 영수증을 나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길래 기념으로 가져왔었다. 영수증을 펼쳐드는 순간 내 시야가 흐려졌다. 영수증 뒷면에는 영수의 흐트러진 글씨로 꾹꾹 눌러 쓴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민정아,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면 이 메모 봐줘. 2년 동안 군대에서 못 볼 텐데 널 보러 자주 못 와서 미안해. 그래도 넌 내 하나뿐인 친동생이야. 나 제대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우 제일 먼저 사줄게. 늘 오빠 걱정해줘서 고맙다. 오빠가.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가 더 있었다. PS. 오늘 여자친구랑 같이 왔는데 동생이랑 온 사진도 나중에 올릴 거야. 너랑 같이 온 사진만 올리면 여자친구가 오해할까봐 걱정이야. 혹시라도 보게 되면 오해하지 말아줘. 내가 내 사랑하는 동생이라는 걸.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여자친구라는 것도. 영수증을 읽는 내 손이 떨렸다. 이번엔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사진 속 김민정은 그의 친동생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동생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를 가진 후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미리 영수증에 메모를 남겨놓았던 것이다. 나는 영수증을 다시 펼쳤다. 글씨가 삐뚤삐뚤한 것은 아마도 식당을 나서면서 급하게 적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떤 부분은 글씨가 겹쳐 있었고 어떤 부분은 잉크가 번져 있었다. 그가 얼마나 신경 써서 이 메모를 남겼는지 알 수 있었다. 아, 바보같이. 내가 그를 오해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동시에 깊은 반성이 밀려왔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의 오래갈 관계를 위해
그리고 동생과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 걸까. 물컵을 놓치며 와장창 소리를 냈던 것도 동생과의 작별, 나와의 이별, 그리고 혹시 모를 오해에 대한 걱정 등 그 복잡한 심경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다시 그 사진을 봤다. 이번엔 다르게 보였다. 민정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영수와 정말 닮았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어떻게 내가 이걸 오빠와 동생 사이로 보지 못했을까? 댓글을 다시 읽어보니 오빠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다. 내가 분노에 눈이 멀어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그의 깊은 배려와 진심을 한 장의 영수증으로 확인했으면서도 사진 한 장으로 그를 의심했던 것이다. 나는 영수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펜을 들었다. 이제 그의 너와는 오래갈 것 같아라는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다. 그것은 단순히 군대 가는 남자의 습관적인 멘트가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달라는 진심 어린 호소이자 그의 삶 전체에서 나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약속이었다. 편지지 위에 펜을 올려놓고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내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미안함, 고마움, 사랑, 믿음.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사랑하는 영수에게 내 진심을 믿지 못하고 널 오해했던 나를 용서해줘. 한 장의 영수증이 내 마음을 발칵 뒤집어 놓았지만 결국 그 영수증이 내 진심을 나에게 알려줬어. 내가 얼마나 사려 깊고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왜 오래 갈 수 있을지.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기쁨과 설렘 때문이었다. 나는 계속 썼다. 내가 물컵을 떨어뜨렸을 때 나는 내가 그저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넌 동생과의 마지막 시간, 나와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혹시 모를 오해까지 모두 걱정하고 있었던 거야. 그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지. 미안해, 영수야. 나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훈련소가 있는 방향을 생각하며 지금쯤 영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상상했다. 아마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걱정 마. 너만 믿고 있을게. 그리고 제대하면 내 동생 민정이가 좋아하는 한우 내가 사줄게. 우리 셋이서 함께 가자. 내가 그렇게 아끼는 동생을 나도 만나고 싶어. 아니, 이제는 내 동생이기도 하니까. 편지 끝에 나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영수야, 한 달이라는 시간은 짧았지만 넌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보여줬어. 영수증 한 장에 내 마음을 남길 정도로 세심하고 나를 위해 끝까지 고민하는 사람. 인연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아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게.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사랑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었다. 붉은 우체통 속으로 편지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비로소 진정한 감동을 느꼈다. 우리 사이의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은 이제 2년이라는 긴 기다림을 이겨낼 수 있는 오래갈 믿음의 씨앗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았다. 그가 군대에서 보낼 2년의 시간이 우리 사랑을 굳건하게 만들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그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지갑 속에 넣었다. 이 영수증은 이제 나에게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수의 진심이 담긴 증거이자 우리의 사랑이 진짜라는 증명서였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짜 사랑은 작은 오해쯤은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단단하다고. 영수가 남긴 영수증 메모처럼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진다고.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영수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 나는 눈을 감고 속으로 말했다. 영수야, 2년 후 우리 다시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함께 웃으면서 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무사히 있어줘. 사랑해. 그리고 나는 평온하게 잠들었다. 오해는 사라졌고 믿음은 더 깊어졌다. 우리는 정말로 오래 갈 것 같았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